지난 시간에는 프린서펄드 BSDF를 통해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쉐이더 에디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쉐이더 에디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쉐이더 에디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각각의 모듈이 어떤 값들을 주고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 쉐이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보가 나가는 것은 표면에다가 쉐이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표면에서 이것들이 작동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래 볼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볼륨은 뭐냐면 겉표면이 아니라 안쪽에 작동을 하게 하는 건데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서페이스를 끊어줄게요. 그리고 에미션을 볼륨에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 이상하게 됐죠. 안쪽에서 볼륨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노드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빛을 처리하는 방식을 정보로 교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BSDF라고 하는 기능이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이 빛을 처리하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쉐이더 정보를 초록색 노드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이 베이스 컬러, 물체의 색을 결정해주는 디퓨즈 리플렉션을 뜻하는 베이스 컬러는 노란색 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노란색 노드는 어떤 값들을 주고받냐면요, 레드, 그린, 블루, RGB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값을 인풋을 받게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레드에 해당되는 숫자, 그린에 해당되는 숫자, 그 다음에 블루에 해당되는 숫자, 각각 세 가지의 숫자를 베이스 컬러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프로그램을 짤 때 항상 선언을 해주게 돼 있죠. 똑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스트링, 문자열로 선언을 하고 주고받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플로트라든지 이런 숫자로 선언을 하고 주고받는 거하고 소프트웨어가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가공되고 아웃풋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받을 때 미리 받을 정보에 대해서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노란색 노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RGB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숫자를 입력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색은 그냥 단일 숫자를 입력받는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노드가 있죠. 이 보라색 노드는 벡터 값을 주고받는 건데요. X, Y, Z. 보라색 노드도 노란색 노드와 마찬가지로 3개의 숫자를 주고받게 돼 있는데요. 똑같이 3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가령 예를 들면 20, 25, 30 이렇게 3개의 숫자를 입력받았을 때 노란색 노드는 얘를 RGB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보라색 노드는 이 똑같은 숫자를 X, Y, Z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Shift A 누르고 여기에 이 오브젝트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오브젝트 인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 인포 여기에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화면에 만들어지는 큐브, 이 큐브가 갖고 있는 위치값을 내보낼 때는 보라색 노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값은 X, Y, Z 세 가지 값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자, 컬러, 색상 값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똑같이 세 가지의 숫자를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R, G, B 세 가지의 숫자로 내보내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는 그냥 하나의 단일 숫자들이기 때문에 회색 노드로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똑같이 3개의 숫자를 집어넣어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자, 그러면 베이스 컬러 자리에다가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케이션도 X, Y, Z 3개의 숫자로 돼 있죠. 컬러도 RGB 3개의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인풋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로케이션 노드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세 가지의 숫자 값이 베이스 컬러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브젝트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위치 값은 XYZ가 000이에요. 위치를 뜻하는 000 값을 베이스 컬러에 넣었더니요, 얘는 이 000을 RGB의 000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RGB 값이 모두 다 0이면 검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치를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겠죠. G 누르고 X축으로 움직여 볼게요. 색이 바뀌죠. Z축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Y축으로 움직여 보면
위치에 따라서 지금 색이 변하는데 이 오브젝트의 로케이션의 XYZ 숫자를 3개의 숫자 값을 받아서 노란색 노드가 RGB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노드의 색깔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3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정보가 하나의 숫자만 필요한 회색 노드에 연결이 돼 있을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합해져서 하나의 숫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쉐이더를 바라볼 때 결국 정보를 숫자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까 오브젝트 인포에서 위치값을 받아올 수 있었죠. 위치값이 3개의 숫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Z축하고 X축은 무시하고 Y축의 숫자에만 영향을 받게 하고 싶으면 덩어리로 되어 있는 3개의 숫자를 분리시켜 줘야 되겠죠. 분리시킬 수 있는 기능이 separate예요. separate X, Y, Z 눌러보고 여기다가 벡터 값 3개의 값을 받게 돼 있죠. 자, 여기 로케이션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나가는 값은 셋 중에 하나만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하나의 숫자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Y축의 값에만 영향을 받게 하고 싶다면 자, Y축의 숫자를 러프니스에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한번 배경을 만들었으니까 Y축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트랜스폼에 보면 Y축은 0이에요. 그러면 러프니스도 0이 된 겁니다. 배경 그림을 딴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러프니스가 0이니까 반사가 잘 되고 있죠. 얘를 Y축으로 움직여 보는데 마이너스축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프니스의 최소값은 0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플러스축으로 이렇게 쭉 옮겨보면요. 지금은 아예 반사가 없는 아주 매트한 재질이 만들어진 거죠. 노드들이 숫자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해하면 위치값을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보는 것처럼 훨씬 용감한 시도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오브젝트 인포에서 값을 생성해 볼 건데 랜덤하게 숫자를 받아서 랜덤하게 색을 표현할 수 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컬러 램프라고 하는 기능이죠. 자, 이 컬러 램프를 확인해 보면요. 인풋되는 값은 단일 값이에요. 그죠? 랜덤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여기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 숫자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색깔 중에 하나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컬러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컨스탄트로 해서 딱딱 떨어지는 색깔로 만들어 줄게요. 자, 랜덤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숫자를 텍터가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정하는 숫자를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 하고요. 10개를 위로 좀 쌓아 볼게요. X축으로도 살짝만 움직일까요?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할게요.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P 눌러서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리할게요. 바이 루즈 파트, 떨어져 있는 것들을 각각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다양한 색깔들로 만들어졌죠. 이 하나하나의 오브젝트가 전부 다 랜덤한 값들을 통해서 색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리지드 바디 한번 해봤죠? 박스가 떨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야. 이 쉐이더의 노드들이 값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값들을 내보내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요. 처음 보는 기능을 마주한다고 해도 조금은 덜 당황할 수 있겠죠. 이 쉐이더의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쉐이더가 어떻게 값을 해석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